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승호입니다.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조경호 위원과 함께 인간극장 조경호의 프로레슬링 다이어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말 가짜는 컨텐츠인데 몇몇 분들의 이 마니아층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가장 원했던 컨텐츠가 이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일기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만하면 안 된다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기억력 감퇴.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자꾸 기억이 좀 잘 안 나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번 남겨놓으면 저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기록하고 싶으니까. 기록하고 싶어서 한번 기획한 근데 컨텐츠. 일기는 혼자 쓰는데 왜 본인 기록을 저까지 자, 어쨌든 이게 저는 여러분 조경호 위원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쭉 보니까 우리 또 이 프로레슬링 다이어리를 정말 좋아하는, 언제 올려주시냐, 빨리 보고 싶다라는 한 5분 정도가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좀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호주 편을 마무리 지었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은 바로 미국 편입니다. 미국 편.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좀 짧게 어떻게 미국으로 가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 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실력이 우리 사이에서 표현은 쇼파이라고 그러거든요. 형편없는 거죠. 형편없는 실력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학을 가자라는 선배의 생각에 저는 일본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일본의 프로레슬링 수준이 상당히 높고 저도 안 가본 문화이기 때문에 일본을 가고 싶었는데 선배가 자꾸 미국을 가자는 거야. 왜죠? 모르겠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미국을 가자. 근데 그 선배는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일본 물은 조금 먹었구나. 네,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호주에서 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미국은 아니지만 서양물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미국을 가자라고 했고 마침 그때 호주에서 우리 멀티컬처 소사이어티 우리 스테이블의 리더였던 타마 윌리엄스라는 친구가 그때 당시 이제 치카라에서 경기를 하고 치카라 유명하죠. 네,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지만 네네. 그래서 치카라 어떻게 갔냐 물어보고 그 친구한테 치카라 대표의 연락처를 받아서 나 이렇게 한국의 선수인데 갈 거다 얘기를 하고 수업이 언제 있는지 체크를 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 시쳇말로 개호구네요. 왜냐면 자 봐봐요. 나는 호주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고 싶어. 근데 선배가 미국을 가자 해서 나는 일본에 가고 싶지만 미국을 갔어. 근데 심지어 미국 가는 루트도 본인이 알아봤어. 그렇죠. 이거 개호구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일본 가면 됐잖아요, 혼자. 선배는 미국 가라 그러고. 내가 그 정도 레벨이 안 됐던 거지. 일본 내가 두들길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나도. 좀 선배가 필요했구나. 그렇죠. 저도 아직 그 정도 레벨이 아니구나. 네네. 이 선배의 말이 틀리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나름 재밌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로로 이제 미국행을 오릅니다. 그 선배와 함께 같이 간 거죠. 네, 같이 갔고요. 3개월 정도 있다 왔는데, 제가 그때가 몇 년이죠? 2011년이요. 2011년 몇 월? 7월, 8월쯤. 와, 나 군대 가기 전이네. 그래요? 네, 제가 2011년 군번인데. 야, 그때 가셨구나, 미국으로. 그때 이미 저는 데뷔도 하고. 전역하시고. 전역 진작했죠. 오케이. 센파이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2011년 7월에 선배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네, 미국으로 가는데, 제가 호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조금 나았어요. 왜냐면, 서바이벌 영어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생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집을 알아보는데, 서양 사회는 한국처럼 도장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카데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제가 살 곳을 찾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은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호주에 살다 보니까 안 거지.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장소가 ECW 아레나예요. 정말 레슬링 팬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실 곳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레슬링 오타쿠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게 뽕이 차오르잖아. 이곳에서 내가 훈련을 한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근처에 지낼 만한 곳으로 이제 숙소를 찾다가 캠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캠든이요. 캠든. 여기가 지도로 봤을 때 충분히 걸어갈 만하다 싶더라고. 그래서 꽤 멀어 보여. 이게
뭐 물론 이제 중간에 강을 건너야 되지만 거리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다. 물론 이 강 건너로 뉴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찾아봐서 집을 구했죠. 집을 이제 구하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직항이 없으니까 뉴욕에 먼저 내렸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봤던 나홀로 집에서만 봤던 I'm in New York. 그 뉴욕을 이제 눈으로 마주한 그렇지. 그 거거든요. 로망이 있지, 뉴욕에 대한. 그래서 이제 뉴욕에 마침 예전에 같이 운동을 했던 선배가 뉴욕에서 타투샵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형이 저를 되게 이뻐했거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네네. 저를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저를 되게 이뻐했어갖고 와라 형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 자고 넘어가라 해서 이제 그 형 만나서 뉴욕 관광을 했지. 이제 그 저기 뭐야 센트럴파크도 가고 예, 예. 쉑쉑버거도 먹고 그 시절에. 타임스퀘어도 딱 가고 우리나라 쉑쉑 들어오기 훨씬 전이죠. 훨씬 전이죠. 예. 그래서 개 맛있더라고. 이게 뉴욕의 맛이구나. 이게 뉴욕이구나. 그래서 이제 뉴욕 관광을 딱 즐기고 노원구의 잔발이 성공했구나. 이런 그러니까. 느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딱 성공하고 다 먹고 성공하고. 이게 기분이 좋다. 이것이 그 성공의 맛 아메리칸 드림이구나.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예. 이제 그 형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뉴저지로 떠나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갈 거다. 캠던으로 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서 그 찍고. 형이 이제 버스를 야. 티켓을 구해줘서 그 앞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뉴저지로 향하고 있었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착지 거기에 하여튼 터미널 같은 데 도착을 했어요. 네. 그 앞에 이제 쇼핑센터 하나 있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네. 그 뉴저지 쪽에 이제 하숙집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쉐어하우스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서. 연락이 온 거야. 너네 못 받겠다. 그러니까 캠던에 미리 컨택해놨던 그 하숙집에서 네. 당일에, 네. 입주 당일에 네. 너희 오지 마. 네. 이미 우린 캠den 도착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녁이고 해가 졌는데 아니, 근데 보증금을 미리 안 내놨었어요? 미리 안 내놨었죠. 한국에서 예약을 한 거라. 너무하다. 근데 도착했는데 갑자기 전날까지만 해도 다음날 출발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도착했는데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 우리가 훈련하러 이제 캠den에서 이제 필리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 위험하다. 근데 너네가 혹시나 여기 와서 사고가 나가면 나는 그런 거 책임지기 싫다. 아니, 그런 걸 미리 말해줬어야지. 그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도착해서 갑자기? 그래서 진짜 순간 완전 허해진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갈 곳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기에는 또 어쨌든 뭐 밤을 새야 되고 네. 그리고 쇼핑센터 외국도 다 문을 일찍 닫았잖아요. 네네. 문 닫고 홈리스 이제 되는 거지, 막. 나가야 되고 홈리스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제가 믿기 어렵겠지만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 안 나간 지 한 10년 됐는데 혹시 몰라서 예.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 혹시 필라델피아에 아는 목사님 계시냐? 한국의 담임 목사님. 한국의 담임 목사님. 예. 왜냐면 그 서양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정보를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정보가 많았어. 필라델피아에 혹시 아시는 목사님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한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전화번호만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분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 왔다. 예. 했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달려와 주신 거예요. 와, 십자가 짊어지셨네. 할렐루야. 거의 모세의 기적이었네, 그 시절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 댁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집을 자기가 한번 찾아봐 주겠다 해서 대박, 진짜 천사시다. 네, 그 목사님이 방을 새로 구해주셔서 방을 하나 이제 구해서 지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필리까지 가는 길도 정말 원활하지가 못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 안 계셨으면 어디 필리 그 할렘 지역에서 홈리스 자고 있다가 총 맞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조경호 의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정말 아찔하고 좀 코너에 몰린 순간에 내가 한국에 그 목사님께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대단하네요. 근데 마침 그분도 여기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할렐루야. 목사님께 연락드리죠? 요새도? 가끔 이제. 많이 드려야 돼요, 이거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 목사님은 아마 지금도 우리 조경호 의원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분이. 회개하세요. 네, 회개합니다. 네. 근데 그분이 네네. 지금 이제 그 목회를 이제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분이 목회를 이제 그만두시고. 그래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슈퍼마켓 같은 거를 하고 계시더라고, 조그맣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목회를 그만뒀고, 자기의 또 아는 목사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에 네. 이 형제 자매가 또 방구하는 걸 알아봐줘서 방을 또 타고 또 알아봐준 거지.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목사님은 이제 목회에서 떠났고, 네. 이제 또 지인, 그러니까 지인의 지인. 그렇죠. 여러분, 외국 나갈 일 있잖아요? 외국은 다, 커넥션. 교회로, 한인교회 네트워크가 무시 못합니다. 근데 그거 진짜 맞아요. 호주도 그래요. 그래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어렵게 방을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을 구하고 ECW 아레나로 이제 훈련을 다니기 시작하죠. 그럼 구한 방 지역은 어디였어요? 필라델피아 조금 북쪽이었는데, 네. ECW 아레나에서 아까 그 캠던보다 더 가까웠나요? 조금 먼데 그래도 차 타고 다니지요. 걸어서는 못 가고. 네, 걸어서는 못 가고, 걸어서는 얼마나 걸릴까? 걸어서는 한번 줌아웃을 좀 해보세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그 아파트를 갔는데, 앞에 이제 H마트라고 이제 한인마트가 있고, 여기에요. 여기구나. 우리 그 편집하실 때 자료화면 좀 바로 지금 스트릿 뷰를 봤는데 경찰이 경찰차랑 이게 물론 이제 몰라요. 왜냐면은 저는 경찰차 아닌가 보다. 저는 미국에서 이 사이렌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맞는 거. 이 필라델피아는 이런 이미지구나라는 걸 좀 알았는데 경찰 맞네. 아무튼 네. 이 아파트 왔는데 꽤 좋은데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중국분의 집이었어. 그 지인의 지인이 그럼 중국분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 목사님의 동료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준 거잖아요. 네. 동료 목사님의 교회 형제분이 사는 아파트에 마침 집을 구한다. 방을 구한다. 그러니까 4다리를 건넜네. 그렇지. 와, 씨. 근데 그분이 한국말이 되는 중국분이셨다.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 방 하나를 이제 빌렸고 아마 이제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다면. 그 방은 좀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집이? 그냥 이제 뭐 한국의 구축 아파트에 방 하나를 썼다. 원룸 같은 느낌? 네,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그 중에 방 하나를 썼다. 선배랑 둘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뭐 부엌은 공용이고. 예.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게 보이면서 왜 나 그 타이타닉에서 봤던 네.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철 딱 열고 그거 탔잖아. 옛날 거. 맞아, 옛날 맞아, 엘리베이터. 맞아. 그거를 타는데 되게 뭔가 재밌더라고. 이런 것도 신기할 때잖아요. 처음 이제 봤으니까. 그래서 막 여기서 지내면서 이제 ECW 아레나로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어쨌든 이제 주거지를 찾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일단 내가 잘 곳은 구했기 때문에 이제 뭐 원하는 대로 레슬링 하면서 뭐 잘 먹으면서 하면 되는 딱 그 날까지 온 겁니다. 네. 쉽지 않았네. 거기서 이제 ECW 아레나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길을 대충 그 첫날에 목사님이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네. 지인의 지인 목사님.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가는 길도 처음에 다 안내해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너무 감사하시다. 나야가라 폭포 가봤냐?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 이러고 와. 폭포도 막 운전해서 나야가라 폭포 보고 관광까지 시켜주고. 관광 시켜주시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첫날 이렇게 쭉 관광을 시내 돌면서 여기서 여기서 서브웨이 타고 가면 돼. 그래서 막 이런 거 다 알려주고 하는데 일단 버스를 타고 그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좀 분위기가 살벌해. 있잖아요. 경찰서 게 있고 경찰서 벽에 얼굴이 이렇게 되게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거 딱 보더니 몽타주? 그냥 사람 얼굴이 네. 막 그려져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이 저거 다 순직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현상금 그게 아니라 네. 경찰분들 순직한 애들 이제 얼굴을 페인트로 이제 막 경찰서 벽화 막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 미국 지하철 되게 좀 살벌하죠. 살벌하잖아요. 네, 분위기. 지하철 탔는데 막 흑인들 많고. 누가 봐도 완전 얘는 진짜 100% 갔어. 약에. 조금 약에 간 느낌인데 네. 막 그래갖고 막 옆에서 계속 막 앵기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조경호 의원 선수로 이제 기술 쓰는 거 이런 거 봐도 되게 깡이 센 분이거든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깡이 되게 있어요. 막 겁 그렇게 많이 없고. 근데도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저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때는 20대니까 겁이 없잖아요. 진짜 겁 없을 때잖아요. 20대 때. 그리고 또 운동 한참 할 때니까
아니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뭐 치면 같이 뜨면 되지. 아니면 도망가든가. 네. 뭐 달리기 빠르니까. 이게 있었고 호주에 있을 때도 조금 우범지대 타원에서 저는 웨이트를 하러 갔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옆 동네니까. 근데 형들이 한인타운 형들이 맨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거기서 이어폰 꽂고 그러고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근데 그렇죠. 근데 어쩌건데. 이게 뭐 호주는 사실 뭐 최근에 좀 슬픈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본다이 비치. 호주는 총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총기가 합법이기 때문에 뭐 도망치거나 어떻게 맞아. 맞다 이럴까. 그러니까 총 무서운 맞으면 거예요. 씨. 이게 그냥 맞짱의 문제가 아니라 도망의 문제가 아니라 총 맞을 것 같은 그렇지. 그리고 나는 실제로 여기서 오래 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3개월 훈련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더 모르잖아요, 정보를. 그리고 심지어 또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셨지만 또 이 교인이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걱정된다고 해주시는 말들이 좀 더 조심해라. 좀 더 부담이 되는 거지. 많이들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가 치안이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고 그 마약거리도 켄싱턴 스트리트인가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여기잖아요. 확실히 살벌했다. 네. 전 많이 봤어요, 총 차고 다니는 애들. 흑인들. 네. 그러니까 지나가다 이제 우리가 훈련 끝나고 들어가면 밤이잖아요. 네. 앞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고 가. 비틀거리면서 가. 근데 비틀거리는 게 술에 취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져. 근데 허리춤에 총이 보여. 자켓 밑으로. 와, 근데 진짜 이거를 앞지르기도 뭐하고 이게 되게 막 진짜 긴장이 엄청 돼요. 그래도 그냥 걸어갔어요? 걸어가지고 그냥 버스 최대한 신경 멀리서. 안 쓰이게 하면서 걸어갔지. 딱 석 달 생각하고 가신 거죠, 여기를. 네. 그러면 나 그냥 여기 좀 너무 위험하고 그런 후회는 없었어요? 뭔가 근데 훈련이 또 재밌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 가실 때 돈 얼마 가지고 가셨어요, 맨 처음에? 얼마 가져갔지? 비행기표 빼고 그냥 비행기표 빼고 수중에 돈. 한 100만 원 좀 안 가져간 것 같은데. 와, 진짜 이것도 맨 땅의 헤딩이다. 저희가 어쨌든 필라델피아에 대한 뭐 이런 위원님의 생각 또 그때 기분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뭐 나쁜 도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그냥 이제 좀 살기를 느꼈다. 그래서 좀 우범지대에 있었다. 네네네, 보니까, 그런 느낌이고. 자, 어쨌든 그래서 정말 우리 조경호 위원이 이제 또 필라델피아,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제 맨 땅에 헤딩을 시작했는데, 자, 이제 레슬링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도착을 했어요. 집을 잘 구했어요. 네. 바로 다음날 이제 체육관으로 갔나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월화수가 이제 치카라의 훈련이었고 목금이 CCW 훈련이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인디 탑 두 단체가 ECW 아레나를 같이 썼는데 저는 이제 치카라랑 연락을 해서 간 거니까 월화수를 레슬링 훈련을 가고 그리고 훈련이 저녁에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오전에는 그 주변에 웨이트짐 등록해서 웨이트하고. 와, 근력 운동하면서 레슬링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치카라를 조경호 위원이 선배와 함께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거기서부터.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훈련하러 왔다 했더니 뭐 걔네 아카데미니까 이 회당 페이 20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비싸다. 그거 내고 이제 훈련 받고 그래서 이제 루차 관련된 단체였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딱 맞네. 네. 마스크 못 써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루차 하이스팟 같은 것도 훈련을 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세자로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헤드 트레이너가 마이크 커켄부시라고 이 치카라 대표였고 네, 마이크 처음 커켄부시요. 처음 들어봐요. 별로 안 유명해졌어. 그리고 세자로가 이제 클라우디오 카스타뇰리잖아요. 지금 그 친구가 서브 트레이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디 선수들이 있었는데 다 젊은 선수들이었고 그때 당시 인디에서 그래도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던 선수 중에는 뭐 자니 가르가노라든지 이제 그 컬론이라고 그 개미 마스크, 개미 군단. 예. 아무튼 예, 그런 애가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딱 갔을 때 네. 코리아는 유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아인도 유일했죠, 거의. 네네.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 되게 신기하게 보거나 뭐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뭐 다행히도 그런 건 뭐 전혀 없었고요. 그냥 뭐 재밌게 훈련. 아니면은 세자로도 사실 스위스 사람인데
강모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스위스도 불모지기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가 한국에서 왔대 하면서 좀 더 친근하게 가르쳐준다.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한 가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죠? 거기서 라비 이글스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라비 이글스 알아요. 예. 네, 라비 이글스라고 지금 신입은 뛰고 있는 친구인데, 호주 애인데, 제가 뛰던 데가 AWF였잖아요. 예. 그 라이벌 단체가 있어요. PWA라고. 그때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라비 이글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위원님 원래 그 두 개 고민하다가 여기 선택한 거 네, 아니에요? AWF를 갔는데, 라이벌 단체의 에이스 선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대박. 근데 이제 한 번도 호주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호주 친구인데, 오. 미국에서 그 호주 친구를 만난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왜냐면 친구가 또 겹치니까. 네네. 아는 애들이 겹쳐갖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한 2주 같이 보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시드에서 같이 보자. 와. 이러면서 이제 빠빠이 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그게 되게 제가 프로레슬러로서의 삶이 재밌다. 라는 걸 느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완전 남인데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못 봤던 사람을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상 좁다 이런 느낌. 네, 이런 일들이 프로레슬링을 하다 보면서 계속 자주 일어납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훈련을 $20 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지금 자니 가르가노라든지 세자로 WWE에 친숙한 선수들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둘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시절에. 당시 세자로는 이미 인디씬에서도 거의 탑급의 선수였고, 그리고 자니 가르가노는, 그 정도 탑급은 아니었고, 조금 이제 라이징한 느낌? 정도였는데. 제가, 여러분 이걸 왜 물어보냐면, 썰이 있습니다. 제가 NXT 중계할 때 자니 가르가노 진짜 빨았거든요. 너무 좋아했고. 근데 그때 조경훈이 거의 NXT 중계 안 했지만, 한 번 중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니 가르가노 얘기했는데, 나 쟤랑 같이 훈련했어요.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한테 자니 가르가노는 그때 진짜 대단한,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NXT 워낙에 그때 막 블랙 앤 골드 미쳤으니까. 근데, 쟤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완전 학구 같은 애였고, 키도 요만해가지고, 쟨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세상 재밌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니 가르가, 물론, 저도 그때보다 잘하고, 다른 선수들 마찬가지고 어차피 성장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성장했는지 네. 차이가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또 다 신인이었고, 그 친구도 이제 눈에 띄는 신인 정도였거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되게,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빈스 시대 아니야. 그렇지. 체격이 작은 선수가 얘는 절대 안 된다.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키가 저보다 좀 작거든요. 예. 근데 몸도 그때 제가 말랐는데 저랑 비슷해. 이게 뭐야? 절대 성공 못하지. 왜냐면 이 정도면은 딘말렌코보다 작단 말이에요. 네. 딘말렌코는 몸이 좀 빵빵하잖아. 페리세이터 이런 애들보다 작은데 얘가 성공 절대 못하지. 그렇다고 막 작은 선수들이 경량급 선수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타지리처럼 완벽한 색깔이 있거나 네. 아니면 레이처럼 진짜 미친 듯이 날아다니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정답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던 조금 편협했던 시각이었던 좀 선입견이 있었던 거지. 그 시기였는데 예. 얘는 되게 클래시컬한 레슬링을 해. 그렇게 막 날렵하지도 않아. 그냥 되게 무난해. 그냥 일반적인 평균. 그러는데 얘가 WWE 전혀 생각 못했어. 그러면 그 선수들끼리는 락업 잡거나 이렇게 몸 섞어 보면은 느낌이 있잖아요. 있죠. 그때 잔인 없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죠. 그때 어차피 다 신인이니까. 예. 근데 확실히 그때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났던 거는 세자로. 세자로는 워낙에 피지컬도 일단. 워낙에 그때 당시 일단 트레이너기도 했지만 락업을 잡잖아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컸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키가 큰데 가장 근육질로 몸이 잘 빠져 있고, 루차 훈련장. 조각 같은 거지. 예. 루차 훈련장인데, 레이가 쓰는 모든 기술을 걔가 쓸 줄 알아. Claudio underneath. So Anderson doesn't want to be there. Swiss won now. 미쳤다. 빅맨인데. 네, 빅맨인데, 탑로프 한 방에 점프해서 백플립을 하든, WWE에서도 썼지만, 식스온나인을 하든, 아니면 미스테리오가 쓰는 미스테리오 라나 있잖아요. 돌아갖고 막, 허리케인 안 하는 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진짜 거기서 배우는 모든 동작을 다 완벽하게. 안 되는 게 없군요. 네,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힘도 좋잖아요. 너무 충격이었지. 심지어, 그러니까 그 선수도 우리 조경호 위원처럼 레슬링이 유명한 국가가 아니라 진짜 불모지인 스위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경호 위원도
내가 한국에서 세자로 같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꿈을 꿨지만, 뭐. 아니, 저는 그렇게 그때도 제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자니 가르가노한테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스스로. 돌이켜보면 그 편견을 나한테도 갖고 있는 거지. 어. 나도 뭐 전혀 뭐 당연히 WWE는 뭐 메타 인지가 꿈도 못 되셨군요. 꾸고, 나는 뭐 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세자로 팔고 있는데, 제가 그때 세자로랑 인터뷰했을 때, He's Joe. His name is Joe, and Joe. he actually trained with you in Chikara Wrestling Entertainment Oh yes, I do in remember. 2011. Yeah, 2011. Yep, yeah. He came from South Korea, right? yeah. 기억나죠? 제가, 그 한국의 저희 해설위원, 당신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막, 스스로가 막 동공이 흔들려. 그래서, 사진까지, 혹시 몰라, 사진까지 준비해서, 코리안 조라고, 조 하니까 스스로가, 아하! 근데도 여러분, 세자로는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자로랑 한 달 봤나? 봐봐요. 지금 WWA에서 훈련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근데 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니, 대한민국이 저- 아프가니스탄인가? 그게 아니라 불모지라는 거지. 저 레슬링 배우고 싶어요. 왔어. 근데 기억 못할까? 뭐 제가 뭐 그 정도까지 깜냥이 안 됐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아이비 스포츠 유튜브에 세자로 인터뷰 영상 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거기서.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SNS에 올릴 건데 사진을 찍잖아요. 네. 사진 찍어달라 해서 예. 사진 한번 찍자 했는데 선배는 대표랑 찍었고 마이클 커켄 나는 세자로랑 찍었어. 인사이트가 있었네. 성견지명이네. 그래서 이걸 내가 되게 많이 팔아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진을, 지금 그 사진 말하는 것 같아요. 세자로랑 둘이 같이 찍은 사진, 이러고 찍었나? 아무튼, 맞아,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세자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파란만장한 치카라 생활을 했는데, 팔아먹었어요. 파란만장한 팔아먹는. 그럼 이제 훈련, 딱 뭐 하이스팟이라든지 루차 계열, 그때 이제 하이플라잉 뭐 이런 것도 배우셨을 텐데, 그럼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열심히 이제 뭐 자니 가르가노, 뭐 몇몇 잔바리, 뭐 라비 이글스 이런 애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이 끝나면 뭐 같이 뭐 밥을 먹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거 좀 많이 없었고 그냥 이제 바로 집에 갔고. 그냥 체육관. 근데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크 엔젤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당시. 그 선수가 우리를 또 좀 챙겨줬고. 예. 왜냐면 그 선수가 지금은 헤어졌겠지만 여자친구가 약간 인도계 흑인 같은 약간 좀 그런 선수랑 이제 둘이 커플이었는데 네. 마크 엔젤은 선수였고 여자친구는 훈련생이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랑 오히려 더 많이 훈련을 하게 됐지. 예. 근데 이제 우리 넷이 되게 좀 친하게 지내갖고 뭐 개별 시합에도 우리 막 시합 하러 와 이래갖고 같이 막 해주고 같이 시합도 댕기고 많이 차로 데려다 줬던 것도 있고. 경기 시합을 못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영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니까 그때 치카라가 쇼가 2개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앞에 쇼에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 부킹이 바로 됐어. 네. 근데 그 토네이도가 와갖고 쇼 자체가 캔슬이 됐어. 그래서 경기를 못했어. 마크 엔젤이 자기 개인 프로모션 흥행을 하는데 거기서 네. 우리를 써줘갖고 거기서 이제 경기를 하고 왔는데 미국 팬들이 상당히 유쾌하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면 좋아요. 석 달 훈련하고 치카라에서 경기는 못했지만 그 다른 프로모션에서 이제 한 경기를 하고 귀국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조경호 위원이 그 석 달 훈련하고 미국에서 단 한 경기를 치르고 옵니다. 아마 호주랑 미국 뭐 둘 다 이제 백인 서양권이라고 해도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그때 경기 느낌 좀 얘기해보죠. 미국 팬들이 되게 친절하다. 호주보다? 예. 제가 일단 프로레슬링이 뭔지를 알고 있고 상당히 유쾌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 기술을 쓰고 관중석을 향해서 포즈를 취하면 무조건 환호야. 그냥 환호가 끊이질 않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괜히 좀 자만심이 생기는 거잖아. 나 잘하나? 사실 그게 아닌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되게 환호에 좀 그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다.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는 일본과는 좀 반대네요. 완전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 사람이 진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좀 조용하게 뭐 박수치고 그래서 그 콘서트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문화인데
미국은 막 몰입하고 그쵸. 흥이 넘치고 이런 느낌이군요. 도시마다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갔던 지역에서는 또 경기가 되게, 팬들 반응이 되게 좋았고, 내가 마치 슈퍼스타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 메인 이벤트를 알스노우가 했어요. 진짜요? 네. 그 프로모션이 컸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알스노우가 했는데, 재밌었어. 알스노우가, 헤드 가져왔어요? 헤드 갖고 왔었고, 재밌더라고. 이게 대박. 미국 레슬러들의 감성 되게 재밌더라고. 예. 알스노우는 이제, 그래도 WWE 출신의 스타잖아요. 네. 왔어. 딱 캐리어를 2개를 끌고 오더라고. 근데 보통 프로 레슬러들이 항상 캐리어를 끌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경기복 이제 갈아입을 때 그게 제일 편해서. 네. 딱 경기복을 딱 갈아입을 거를 딱 펼쳐놓고, 하나는 거의 금고 같은 캐리어더라고. 금고? 그래서 딱 금고 같은 걸 딱 열고, 자기 귀중품이잖아. 시계나 목걸이를 다 거기다 놓고 금고를 잠그더라고. 혹시 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삭막하다. 지금 한국은 안 그렇죠. 일본도. 전혀 한번 처음 봤어요. 유일하게 그 장면이 기억이 나. 그래서 그렇게 잠그고 경기복 하고. 스노우가 메인 이벤트를 했구나. 위원님은 몇 번째 경기였어요? 저는 오프닝이었죠 뭐. 그래도 다크는 아니었나 보네. 오프닝 매치. 아니 그럼 거의 알스노우급이네. 원래 오프닝 매치랑 메인 이벤트가 제일 중요한데. 한 4경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알스노우 혹시 연락하면은 기억하나요? 그럴 리가. 아니 세자로도 기억을 못하는데 알스노가 기억을 하면은 그 양반 머리가 엄청 좋은 거지. 그럼 그때 대화는 안 했어요? 잠깐 그 스몰 토크. 뭐 어떤 얘기였어요? 그냥 레슬링 우리가 혹시 봤냐, 괜찮았냐. 그래서 레슬링밖에 모르는 방법이어서 우리 경기가 어땠냐라고 물어봤지. 그래서 경기 뭐 이렇게 재밌게 했고 반응 좋았고 이겼습니까? 졌죠. 졌군요. 예, 졌군요. 아무튼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알소노랑 사진 한 방 받고 또 나중에 팔아먹을 일 있으면 팔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션이었던 것 같아요. 션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베이스볼 마스크 썼던 레슬러가 있어요. 네. 그 선수도 지금 은퇴를 했는데 최근에 AW도 몇 번 나왔더라고. 아마 다크 매치 같은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선수도 왠지 모르게 또 저희를 이뻐해줘서 같이 뭐 워싱턴에 경기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네. 그래서 픽업해서 워싱턴도 갔다 오고. 와, 하지만 그 선수에게 Do you remember Korean Joe라고 하면은 기억을 못 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난 이게 좀 억울한 게 왜냐면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7, 8년, 10년 전이구나 벌써. 한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제 그 멘션 올리고 했을 때 세자로가 답글 달아주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그 팔로워를 끊더라고. 팔로우까지 끊었어? 팔로워까지 끊고. 근데 이제 그 잔잔바리들 있잖아요. 잘 안 됐던 애들. 예. 걔네들은 아직 그 마팔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위치에 따라 변한다고. 이제 좀 큰 물로 가면은 이 친구들 뭐야? 큰 물로 가고 이제 팔로우를 끊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힘든 애들끼리는 이제 끝까지 팔로우하면서 유대를. 왜냐면 혹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얘가 잘 되면 좀 묻어가야 되거든. 이제 그러면 호주랑 비교했을 때 위원님이 미국에서도 좀 얻은 게 있고 좀 이거는 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확실히 미국도 어떻게 보면 프로레슬링의 본거지잖아요. 예. 그 종주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레슬링이 그 미국 애들이 갖고 있는 문화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확실히 실력적으로도 치카라 가서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재정비가 됐고 내가 뭘 해야 하면 좋고 뭘 하면 안 좋고 내가 이 기술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가 됐기 때문에 저는 되게 흡족한 여정이었다. 역시 선배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원래 일본 가고 싶었는데 선배가 미국 가자 해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배운 게 없고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좀 기억이 안 좋다면 되게 그 선배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운 게 있고 그래 즐거운 기억이었다면 근데 저는 어딜 가나 배웠다고 생각해요.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호주 가서 레슬링이 엉망이었지만 호주 가서 살아왔던 그 인생 공부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딜 가나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위원님의 좀 성격?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의 석 달 마치고 어쨌든 위원님께 이제 프로 레슬러 조경으로서 많은 좀 플러스가 됐던 경험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고 저희가 팜플렛을 찍어요. 사진으로. 웬 팜플렛을 찍어요?
그때 이제 단체가 새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네.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일단 준비가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는 일본 작가, 네. 그 일본인 작가가 제가 처음으로 프로레슬러로 돈 번 거거든요. 어. 호주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 일본인 작가. 네네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다. 신기하다. 해서 수구. 뭐야? 그 수구 있잖아. 수구. 그거 스포츠 수구. 그 모델을 예. 다양한 운동선수의 복장을 찍고 싶다. 어. 그래갖고 그때 그거 되게 야한 삼각 반스를 입고 그 사진 있어요? 본다이 비치에서 제발 어디서든지 안 났으면 좋겠어. 본다이 본다이 비치에서 그걸 입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네. 그걸로 제가 100유로인가 받았어요. 그분한테? 예,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저거 그 프로의 페이였는데 대박이다. 100유로면. 하여튼 그 사람이랑 또 친하게 지내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한국어로 불러서 우리가 프로필 사진을 딱 찍고 그리고 이제 팜플렛을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프로레슬링 모든 단체에 주소를 알아놓고 다 뿌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생활이 끝나고 어쨌든 조경호 레슬러의 다음 행선지 목표는 일본이기 때문에 나 이런 선수다. 나의 포트폴리오 사진을 찍어서 일본 단체에 뿌린 거군요. 네, 일본에 있는 모든 단체에 뿌렸는데 예. 한 단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호주에 이어서 미국에서의 조경호, 프로레슬러 조경호의 다이어리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뒷이야기, 이제 일본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거주가 제일 길었죠. 그렇죠. 호주에서 1년, 미국에서 3개월, 일본에서 1년 좀 넘게 있었죠. 와, 그러면은 여러분 일본에서 이제 조경호라는 선수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네, 그렇다고 보죠. 사실 호주는 뭐 이제 인간도 아닌 애가 어느 정도 뭐 낙법이나 이제 뭐 로프 뭐 이런 거 좀 배웠고 미국 가서는 뭐 존재감 없었을 것 같아요. 세자로도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사실 잔잔바리 햇병아리였고 제가 봤을 때는 저 레슬러는 아니지만 이제 일본에서 베스트 인 코리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레슬러 조경호 다이어리 일본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